경제브리핑 불편한 진실이 여러분의 확실한 두통 치료제가 되어드리겠습니다. 경제 뉴스가 연예 뉴스처럼 쉽게 들리는 그날까지. 경제브리핑 불편한 진실. 경제브리핑 불편한 진실 11월 7일 순서 시작하겠습니다. 어제 예고해드린 대로 상대적 빈곤과 기본소득에 대해서 박 PD가 아주 새로운 시각에서 접근을 하실 예정이시죠? 그렇습니다. 어째서 우리는 그 어느 때보다 부유해졌는데 점점 더 열심히 일을 해야 되는 걸까? 오호. 이런 생각 많이 하시죠? 그렇죠. 어째서 빈곤을 완전히 퇴치하고도 남을 만큼 풍족한데 수백만 명이 여전히 빈곤에 허덕일까? TV 틀면 유니세프 후원금 내달라고 광고 많이 나오죠? 그렇죠. 과거 사람들이 그토록 꿈꾸던 모든 것이 풍요로운 세상에 살고 있지만 전혀 행복하지 않은 이유는 뭘까? 어허. 제가 오늘 상대적 빈곤 그리고 기본소득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텐데요. 김영사에서 나온 신간입니다. 리얼리스트를 위한 유토피아 플랜. 아, 이거 박 PD가 쓰신 책인가요? 아닙니다. 리트허르 브레흐만. 어이? 이름이 되게 어렵죠? 어이, 어느 나라 분이에요? 예, 네덜란드 분이더라고요. 아하. 네덜란드 분인데 이제 31세 정도밖에 안 되셨어. 어이? 근데 벌써 21세기 자본 피케티 교수급으로 석학으로 인정을 받고 있어요. 아, 21세기 자본 쓰신 분, 그분이랑 동급이 되는 거예요? 네, 이 책 한 권을 내면서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석학이 됐는데 올해 겨우 31살이다. 와하. 난 31살 때 신문사 간신히 들어갔는데. 저는 31살 때 결혼했었는데 하여튼 이분은 대단하시죠. 피케티와 어깨를 나란히 하는 석학이 됐는데 그 책이 바로 리얼리스트를 위한 유토피아 플랜. 이름이 좀 길긴 합니다. 어허. 김영사에 나온 책인데요. 제가 이 책을 보고 나서 기본소득에 대한 확신, 이게 더욱 단단해졌습니다. 아하, 그렇군요. 2009년 5월 런던에서요. 노숙자 13명을 대상으로 아주 재밌는 실험이 진행이 됐어요. 아, 이들 중 일부는요. 40년 차 노숙인도 계셨습니다. 40년 동안 길거리에서 주무셨다고요? 예, 40년 차면 이거는 엄청난 경력이죠. 그렇죠. 경찰 동원 비용, 법정 비용, 사회복지 서비스 등의 명목으로 이들에게 들어가는 비용이요. 연간 무려 65만 달러. 우리 돈으로 7억 2천만 원이에요. 아하. 그러면 대충 계산을 해도 한 사람당 5천만 원이 넘게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어이? 우리 연봉보다 많네요. 그렇죠. 그런데 지역 단체들이 두 손 두 발을 들어버렸어요. 경제적 부담이 너무 크다. 이 13분 이제 우리가 케어를 할 수가 없다. 아하. 이때 런던에 본부를 둔 원조 기구 중에요. 브로드웨이라는 데가 있었다고 합니다. 아니, 브로드웨이는 뮤지컬 하는 데 아니에요? 그러게 말해요. 브로드웨이는 뉴욕에 있는데 그렇죠. 정작 런던에서 뮤지컬로 유명한 지역은 웨스트엔드거든요. 아하. 왜 브로드웨이라는 기구가 여기 있는지 모르겠어. 그러니까요. 어쨌든 이 기구가요. 13명을 VIP로 특급 대우를 하겠다는 급진적인 결정을 내립니다. 어이? VIP요? 무료 급식소, 보호소 이런 전통적인 간접 지원을 모조리 중단하겠다. 아하. 대신 현금 3,000파운드, 우리 돈으로 440만 원을 조건 없이 제공하겠다. 아, 그렇군요. 결과가 어땠을까요? 노숙자들은 생전 처음 만져봤을 것 같은데 제 생각에는 물론 왕년에 잘 나갔다가 이렇게 되신 분도 있겠지만 그렇죠. 아마 처음 만져보신 분들이 많았겠죠. 이 440만 원 술을 진탕 마셨을까요? 아니면 그간 먹지 못했던 사내 진미를 폭풍 흡입했을까요? 그것도 아니면 더 큰 돈을 벌어보자 도박으로 탕진을 했을까요? 아하. 20년간 마약에 중독이 됐던 이 13명 중에 한 명 사이먼이라는 분이 있었어요. 예. 그는 이 돈으로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됐어요. 어이? 어떻게요? 일단 몸부터 씻었다. 아하. 청결하게 씻고요. 정원 가꾸기 수업에 출석을 합니다. 그렇군요. 이분이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생전 처음 모든 일이 순조롭게 풀렸습니다. 나 자신을 돌보고 몸을 씻고 면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집으로 돌아갈까 생각하고 있어요. 자식이 둘이나 있거든요. 아, 그렇군요. 실험을 시작하고 1년 반이 지나니까 13명 중에 7명에게요. 고정 잠자리가 생겼어요. 그 외 2명은요. 이보다 더 상황이 좋아졌어요. 아파트를 얻어서 곧 이사를 할 예정이었습니다. 13명 전원이 자립과 성장을 향해 중요한 발걸음을 내디뎠습니다.
요리를 배우고 재활 과정을 겪고 가족을 찾아가고 미래를 위해 계획을 세웠다는 거죠. 오호, 놀라운데요? 이들을 주위에서 지켜본 한 사회복지사는요, 조건 없이 현금을 지급하는 것, 즉 기본소득을 실시한 데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람들에게 권한을 주고 선택권을 줍니다. 이 방법이 사람들을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이분들은 수십 년 동안 밀어붙이기도 하고 끌어당기기도 하고 설득도 하고 벌도 주고 고발도 하고 보호하기도 했지만 성과를 거둘 수 없었던 악명 높은 런던의 불황자들을 마침내 거리에서 떠나게끔 했다는 겁니다. 아하. 아니 그런데 이렇게 하려면 비용이 많이 들지 않을까 걱정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물론이죠. 그런데요, 이렇게 하기까지의 비용이 사회복지사 월급을 포함해서요, 연간 5만 달러밖에 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오이? 즉 현금 무상 지급 프로젝트는요, 노숙자 13명을 도운 건 물론이고 비용도 아주 많이 절약을 한 게 돼버렸어요. 아니 아까는 65만 달러 들었다면서요. 그렇죠. 근데 5만 달러로 확 줄었다고요? 그렇습니다. 야, 이건 10분의 1보다도 훨씬 줄었네요. 그러니까 10배나 많은 돈을 썼는데도 전혀 효과가 없었죠. 반면 10분의 1의 비용으로 거의 완벽에 가까운 효과를 거두게 된 겁니다. 아하. 이건 바보가 아닌 이상 뭘 선택해야 되겠습니까? 그렇죠. 이코노미스트라는 아주 유명한 잡지 있죠. 그렇죠. 여기서도 결론을 내버렸어. 노숙자에게 가장 효율적으로 돈을 쓰는 방법은 돈을 그냥 주는 거다. 아프리카 케냐에 버나드 오먼디라는 총각이 있습니다. 이 친구는 채석장에서 일당 2달러를 받고 살고 있었어요. 어이, 시간당이 아니라 일당이. 일당이. 와하. 그러던 어느 날 당신의 계좌에 500달러가 입금이 됐습니다 하고 문자 메시지가 띡 뜬 거야. 오이? 처음에는 장난인 줄 알았대요. 근데 그러겠죠. 알고 봤더니 현금을 직접 주자, 이러한 운동을 펼치는 역시 자선기구인데 이름이 기부 다이렉틀리, 어허. 바로 기부하자, 뭐 이런 뜻이죠. 그렇군요. 이곳에서 기획한 또 다른 프로젝트였던 거죠. 오먼디를 비롯해서 마을 사람 모두 같은 혜택을 받았는데요. 역시 결과가 궁금하시죠? 마을 사람들이 다 받았기 때문에 순간적으로 마을에 현금 유동성이 넘치지 않았겠습니까? 그랬겠죠. 그런데요, 사람들이 술을 사 먹지 않았고 집을 먼저 수리를 하거나 또는 작은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오먼디 같은 경우는요, 인도산 오토바이를 사서 택시 사업을 바로 했습니다. 아하. 그래서 하루에 6에서 9달러를 벌었어요. 원래 2달러밖에 못 벌었잖아요. 그쵸. 채석장에서 번 거에 3배 이상 벌게 된 겁니다. 야하. 기부 다이렉틀리 설립자인 마이클 페이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솔직히 나는 빈곤층에게 뭐가 필요한지 몰라요. 그들에게 무엇이 필요한지 제대로 아는 전문가는 그들 자신입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직접 돈을 주는 게 가장 확실하다는 거겠죠. 맞아요. 뭐 전문가들이 가난에 대해서, 빈곤에 대해서 잘 알고 있다고 뭐 이렇게 얘기를 해도 그런 가난이나 빈곤을 직접 경험해보지 못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뭐가 정작 필요한지는 알 수가 없죠. 그렇죠. 어림짐작으로 무료 푸드 스탬프 이런 거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요. 근데 실질적인 도움은 많이 되지 않는다는 거죠. MIT에서 진행한 연구에 따르면요, 기부 다이렉틀리가 현금 지원 정책을 실시하고 나서요, 주민소득이 38% 늘었습니다. 어허. 주택과 가축의 소유는 58%까지 늘었고요. 아동이 굶주리는 일수는 42% 감소했어요. 아하. 더불어 전체 기부금의 무려 93%가 수혜자에게 직접 들어갔다는 겁니다. 그렇군요. 저희가 최근에 이혁준 대표님 통해서 자선단체의 불편한 진실 방송을 했었죠. 그랬었죠. 그때 제 기억에 100달러를 일반인들이 기부를 했을 때 정작 수혜자에게 돌아가는 돈 많아야 10달러, 아하. 10%에 불과했다. 맞아요. 아주 가슴이 아팠던 기억이 나는데요. 여기는 93%가 다이렉트로 흘러 들어갔다. 기부 다이렉트리가요, 이렇게 수치를 제시하니까 돈 잘 버는 구글도 즉시 250만 달러를 기부했습니다. 구글이요? 예, 우리 돈으로 28억이죠. 아니 구글 세금 안 낸다고 막 그러더니 이런 데 쓰고 있군요. 가끔
가끔 이렇게 착한 일을 해야 그러니까 핑계를 댈 거 아닙니까? 야, 우리 기부도 많이 하는데 왜 자꾸 세금 얘기를 하냐? 그렇죠. 영국 맨체스터 대학 소속 학자들은요, 무상현금 지원이 큰 효과가 있다는 것을 입증을 했습니다. 아하. 이 대학에서는요, 전 세계 거의 모든 지역에서 현금 지원은 범죄, 아동 사망률, 영양실조, 10대 임신, 무단결석, 학교 성적 향상, 경제 성장, 성평등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사실을 밝혔습니다. 그래요? 무상현금 지원이 경제 전체를 돌리는 윤활유다. 사람들의 소비가 늘어나면 고용과 소득을 끌어올릴 수가 있기 때문이겠죠. 그렇군요. 앞서 예로 든 두 집단을 저는 무시할 의도는 없습니다. 다만 이분들조차도 무상 지원받은 돈을 함부로 쓰지 않았죠. 하물며 앞으로 그 누군가가 기본소득을 제공받는다, 우리나라에서도 제공을 받는다고 했을 때 과연 함부로 쓸 사람이 있을까요? 그러니까요. 유토피아 저자 토머스 모, 이거 우리 역사 시험에서 한 번쯤은 썼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분을 필두로 해서요, 신자유주의의 할아버지 프리드리 하이에크, 오스트리아 학파. 예, 그리고 신자유주의의 아버지 밀턴 프리드먼. 그렇다고 이 두 양반이 실제로 부자 관계라는 건 아니에요. 그렇죠. 성이 다르네요. 네, 이분들이 신자유주의의 원조라면 원조인데 이분들조차도요, 무상 현금 지원에 찬성한 바가 있습니다. 그렇죠. 기본소득이 중요한 또 다른 이유가 바로 빈곤층을 복지의 덫에서 해방시킬 수 있다는 점이죠. 스스로 발전하고 성장할 수 있는 진정한 기회를 잡아서 유급, 그러니까 월급을 받을 수 있는 직업을 구하도록 격려를 하기 때문이잖아요. 그렇죠. 무료 급식, 교육 혜택, 생활 필수품 지급, 이런 복지 혜택이 물고기 그물이 아니라 물고기에 불과하기 때문에 수혜자에게 미래에 대한 비전을 제시할 수는 없습니다. 결국 기본소득은 수혜자에게는 물론이고요, 국가와 사회 전체적으로 비용까지도 크게 절감해주는 효자라는 거죠. 그러니까요. 어제 이 PD님도 이 부분을 강조했던 기억이 납니다. 다양한 사회복지 혜택을 받으려면 굴욕 인증, 이거를 수차례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자격 심사, 신청, 승인, 자격 회복, 이러한 절차를 밟으려면 매번 난 가난하다, 혼자서는 살기 힘들다, 이거를 입증할 수 있는 유무형의 증거를 내놔야 된단 말이죠. 그런데 아이러니한 것은 국민의 안전과 자부심을 지키고 높여야 할 복지국가가 이 국가가 국민을 꾸준히 의심을 하고 수치를 주는 주체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요. 그래서 어제 얘기한 것처럼 빈곤 때리기가 이게 괜히 나온 얘기가 아니라니까요. 예. 복지국가면은 국민을 의심을 하면 안 되는데 오히려 국민들을 의심을 하고 있어. 쟤 도둑 아냐? 반면 기본소득은 누구에게나 동일한 돈을 조건 없이 주기 때문에 애시당초 뭔가를 입증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렇죠. 공무원들도 편하고, 이 정도면 기본소득의 효과에 대한 의문 해결됐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렇죠. 기본소득을 반대하는 분들도 어느 정도 고개를 숙일 수 있을 듯 한데, 그런데 그들에게 최후의 보루가 아직 하나가 남아있어. 뭔지 알겠어요. 그 재원 어떻게 할 거냐? 그렇죠. 좋은 거 알겠는데 하늘에서 돈이 떨어지냐? 분명히 이런 소리를 할 겁니다. 그래서 제가 증거를 또 가져왔어요. 경제학자 중에 맷 브리니히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도 성을 보아하니 이 저자의 친구인 것 같아. 그러겠네요. 왠지 네덜란드나 이쪽계에 갔죠. 1750억 달러, 이 돈이 있으면요, 미국에서 가난을 근절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우리나라 돈으로 계산해보면 195조 원 정도 되거든요? 그렇죠. 그거 엄청나잖아요. 천문학적인 돈이죠. 그러니까 이 돈 있으면 당연히 가난 구제할 수 있겠죠. 그렇습니다. 그런데요, 더 웃긴 거는 미국이 1년에 쓰는 군사비, 이게 방금 말씀드린 195조 원의 4배입니다. 어이? 4배. 그래요? 하버드대는요, 미국이 아프가니스탄과 이라크에서 벌인 전쟁에서요, 무려 4조에서 6조 달러를 썼다고 추산을 했습니다. 아하. 그럼 이거는 몇 배야? 거의 40배에서 50배에 달하는 겁니다. 방금 말씀드린 미국 빈곤 퇴치
금액보다 40배에서 60배를 이미 이라크, 아프가니스탄 전쟁에 써버렸어. 어허. 빈곤 퇴치 전쟁에서 이기는 데 쓰는 돈은요, 군사 전쟁에 비하면 어찌 보면 껌값이다. 그러네요. 즉 다수의 국가에서는요, 빈곤을 몰아낼 수 있는 경제력을 이미 가지고 있다, 이런 결론이 나는 겁니다. 아니, 있으면서도 안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그렇죠.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죠. 국방비 둘째 가라면 서럽지 않아요? 우리나라도 이미 빈곤을 몰아내기 위한 기본소득, 이거 할 수 있는 돈 넘친다, 이런 결론입니다. 그러니까 박근혜 최순실이 쓴 돈만 제대로 기본소득에 썼어도 충분히 될 것 같다, 이런 얘기도 가능할 것 같아요. 물론이죠. 기본소득 제공은요, 어쩌면 자본주의가 추구했어야 했던 과업입니다. 이것을 과거 세대가 피와 땀과 눈물을 흘려서 이룩한 진보에 따른 배당금이라고 생각을 하면은 서로 윈윈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따지고 보면 현재 누리는 번영 중에서 자력으로 이룩한 거는 일부에 지나지 않잖아요. 풍요의 땅에 사는 우리가 조상이 쌓아 올린 사회 자본, 지식, 제도 덕에 이렇게 풍요롭게 살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이러한 부는 우리 모두의 소유라는 거죠. 예. 기본소득을 제공하는 방식으로 이 소유를 공유를 해야 된다. 이게 바로 이 책의 핵심 주제입니다. 아하, 그렇군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저는 책을 덮으니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야. 햇빛, 공기, 계곡의 물, 바다에서 나는 소금, 이게 특정한 개인의 것이라고 할 수가 없죠. 아니, 소금은 주인이 있잖아요. 바닷물 가져와서 증발시키면 되잖아. 그렇죠. 그 사람이 주인이죠. 네. 그렇기 때문에 처음부터 특정한 개인의 것이라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아하. 누구나 접근할 수 있고요, 이용할 수 있다, 모두 동의하겠죠. 그렇죠. 그런데요, 금, 석탄, 석유, 전기, 이건 어떤가요? 이거는 특정한 개인의 것인가요? 아닌가요? 이거는 먼저 발견한 사람이 주인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먼저 캐내거나 발견한 사람이 주인이라고 보통 생각을 하는데, 애초에 금이나 석탄, 석유도 햇빛, 공기, 물, 소금처럼 우리 모두의 것이 아니었을까요? 그럴 수 있죠. 지금 이런 물건들의 주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조금 먼저 발견을 캐냈을 뿐이라는 겁니다. 원래 우리 모두의 것이었다는 얘기예요. 만약 조금이라도 제 생각에 동의를 한다면 이들이 물건을 캐내고 가공하는 데 들어간 수고를 물론 조금은 인정을 해주고, 이익의 일정 부분을 원래 주인들이었던, 즉 우리 모두에게 조금씩 돌려준다는 생각으로 세금을 조금 넉넉하게 내면 어떨까요? 아하. 이 세금이 곧 기본소득의 재원이라는 겁니다. 그렇죠. 제가 금, 석탄, 석유를 예를 드니까 좀 어거진데 이럴 분들도 계실 겁니다. 우리 삼다수 많이 먹잖아요. 이게 제주에서만 나는 물이라면서요. 그렇죠. 근데 제주에서 나는 지하 안반수, 제주에 사는 분은 물론이고 거기에 놀러가는 여행객들 누구나 먹을 수 있게 돼 있지 않습니까, 원래는. 근데 이거를 한 기업에서 조금 더 많이 전문적으로 퍼내서 그거를 상업화한 거예요. 그렇다면 제주도민과 여행객들 입장에서는 더 많은 물을 먹을 수도 있는데 이 기업에서 더 많이 이걸 땡겨갔기 때문에 좀 덜 먹는 그런 손해를 보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 기업에서 기본소득의 재원으로 쓰일 세금을 내는 것으로서 충분히 이거를 만회할 수가 있다는 거죠. 이렇게 생각하시면 좀 더 쉽게 이해를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박 PD 얘기 들어보니까요, 저는 이분이 생각나요. 예전에 노벨 평화상 받으신 방글라데시의 경제학자 계시죠, 유누스 총재. 네. 이분이 그라민 은행이라는 것을 운영을 했었잖아요. 뭐냐면 방글라데시나 인도 같은데 가난한 지역에 돈이 없어가지고 처참한 생활하는 분들한테 무담보로 묻지도 따지지 않고 돈을 빌려주기 시작했어. 네. 그랬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그 분들이요, 그거 가지고 술을 먹거나 탕진하거나 절대 그러지 않고요, 아까 얘기대로 기본소득을 받은 그 사람들처럼 경제활동을 시작했다는 거예요. 밭을 일구고요, 또 소도 사고요, 양도 키우고 이러면서 자립이 가능했다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그 그라민 은행이 결국은 노벨 평화상까지 받게 된 거 아니겠어요? 그게 우리나라에도 들어와 있고요. 여기서도 확인이 된 얘기가 뭐냐면요, 우리는 보통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가난한 사람한테 그냥 무상으로 이렇게 베풀어 주는 거, 가난한 사람들이 탕진하고 만다, 보통 수구보수에서는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렇지만요, 사람이란 게 결코 그렇게 사악한 사람이 분명히 있긴 있지만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아닙니다. 일반적인 사람이라면요, 그렇게 받은 돈 오히려 더 소중하게 쓰고요. 그 받은 돈을 다시 되돌려 주려고 노력하는 분들이 훨씬 더 많거든요. 그라민 은행도요, 그렇게 무담보로 빌려줬는데 오히려 그 빌려준 자금 회수율이 일반 은행보다 훨씬 높았다고 하거든요. 네. 그게 몇 년 동안 계속 운영이 되면서 증명이 돼 왔거든요. 그게 인도나 이런 데에서만 가능한 거 아니야. 우리나라에서도 그게 증명이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기본소득도 저는 마찬가지라고 해요. 이렇게 퍼주는 거, 야 걔네들 다 어제처럼 뭐 모텔 가고 술 먹고 탕진할 거 아니야. 물론 그런 친구들이 한 명도 없다는 얘기는 절대 아니죠. 한두 명은 있겠죠. 그렇지만 대부분의 99%의 청년들은요, 절대 그런 식으로 안 씁니다. 우리가 우리 청년들을 의심하면 되겠습니까? 자립은 인간의 본능이거든요. 아기들 키워보신 분들 아실 거예요. 애들이 좀 크고 말을 하기 시작하면 엄마가 해줄게, 아빠가 해줄게, 그러면 내가 그러는 거 경험 분명히 있으실 거예요. 그렇죠. 누구나 스스로 일어나고 싶어하는 건 본능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요. 약간의 기본소득의 도움만 받을 수가 있으면 누구라도 스스로 일어나고 싶어 할 겁니다.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기본소득도 그렇고 지금 얘기 드렸던 그라민은행도 그렇고 인간에 대한 믿음에서 출발했다고 생각이 들고요. 저희 애청자 여러분들도 그 생각에 많이 동의를 해주실 거라고 믿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이렇게 동의를 하신다면요, 박 PD가 소개해준 김영사에서 펴낸 리얼리스트를 위한 유토피아 플랜, 이거 반드시 한번 읽어보시면서요, 진짜 우리 앞에 유토피아가 어느 정도까지 와 있는가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책이 좋은 점이요, 피케티 교수와 쌍벽을 이루는 석학이 됐다고 했잖아요. 이 저자가 피케티 교수의 책과 달리 두께가 4분의 1에 불과합니다. 아, 얇아서 좋군요. 네. 경제브리핑 불편한 진실 완주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트 투척, 댓글 남기기, 계좌 후원 등 다양한 방법으로 힘을 보태주세요. 계좌 정보는 경제브리핑 팟빵 공지 코너에 있습니다. 여러분의 응원, 콘텐츠로 보답하겠습니다. 이게요. 우리 연봉보다 많네요. 그렇죠. 그런데 지역 단체들이 두 손 두 발을 들어버렸어요. 경제적 부담이 너무 크다. 이 13분 이제 우리가 케어를 할 수가 없다. 아하. 이때 런던에 본부를 둔 원조 기구 중에요, 브로드웨이라는 데가 있었다고 합니다. 아니, 브로드웨이는 뮤지컬 하는 데 아니에요? 그러게 말해요. 브로드웨이는 뉴욕에 있는데 그렇죠. 정작 런던에서 뮤지컬로 유명한 지역은 웨스트엔드거든요. 아하. 왜 브로드웨이라는 기구가 여기 있는지 모르겠어. 그러니까요. 어쨌든 이 기구가요, 13명을 VIP로 특급 대우를 하겠다는 급진적인 결정을 내립니다. VIP요? 무료 급식소, 보소, 이런 전통적인 간접 지원을 모조리 중단하겠다. 아하. 대신 현금 3,000파운드, 우리 돈으로 440만 원을 조건 없이 제공하겠다. 아, 그렇군요. 결과가 어땠을까요? 노숙자들은 생전 처음 만져봤을 것 같은데, 제 생각에는 물론 왕년에 잘 나갔다가 이렇게 되신 분도 있겠지만 그렇죠. 아마 처음 만져보신 분들이 많았겠죠. 이 440만 원, 술을 진탕 마셨을까요? 아니면 그간 먹지 못했던 사내 진미를 폭풍 흡입했을까요? 그것도 아니면 더 큰 돈을 벌어보자, 도박으로 탕진을 했을까요? 아하. 20년간 마약에 중독 안 되셨어. 근데 벌써 21세기 자본 피케티 교수급으로 석학으로 인정을 받고 있어요. 아, 21세기 자본 쓰신 분, 그분이랑 동급이 되는 거예요? 네, 이 책 한 권을 내면서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석학이 됐는데 올해 겨우 31살이다. 와하. 난 31살 때 신문사 간신히 들어갔는데. 저는 31살 때 결혼했었는데. 하여튼 이분은 대단하시죠. 피케티와 어깨를 나란히 하는 석학이 됐는데 그 책이 바로 리얼리스트를 위한 유토피아 플랜. 이름이 좀 길긴 합니다. 어허. 김영사에 나온 책인데요. 제가 이 책을 보고 나서 기본소득에 대한 확신, 이게 더욱 단단해졌습니다. 아하, 그렇군요. 2009년 5월 런던에서요, 노숙자 13명을 대상으로 아주 재밌는 실험이 진행이 됐어요. 아,
이들 중 일부는요 40년 차 노숙인도 계셨습니다. 40년 동안 길거리에서 주무셨다고요? 예, 40년 차면 이거는 엄청난 경력이죠. 그렇죠. 경찰 동원 비용, 법정 비용, 사회복지 서비스 등의 명목으로 이들에게 들어가는 비용이요 연간 무려 65만 달러, 우리 돈으로 7억 2천만 원이에요. 아하. 그러면 대충 계산을 해도 한 사람당 5천만 원이 넘게 들어간다는 얘기. 경제브리핑 불편한 진실이 여러분의 확실한 두통 치료제가 되어드리겠습니다. 경제 뉴스가 연예 뉴스처럼 쉽게 들리는 그날까지. 경제브리핑 불편한 진실. 경제브리핑 불편한 진실 11월 7일 순서 시작하겠습니다. 어제 예고해 드린 대로 상대적 빈곤과 기본소득에 대해서 박 PD가 아주 새로운 시각에서 접근을 하실 예정이시죠? 그렇습니다. 어째서 우리는 그 어느 때보다 부유해졌는데 점점 더 열심히 일을 해야 되는 걸까? 오호. 이런 생각 많이 하시죠? 그렇죠. 어째서 빈곤을 완전히 퇴치하고도 남을 만큼 풍족한데 수백만 명이 여전히 빈곤에 허덕일까? TV 틀면 유니세프 후원금 내달라고 광고 많이 나오죠? 그렇죠. 과거 사람들이 그토록 꿈꾸던 모든 것이 풍요로운 세상에 살고 있지만 전혀 행복하지 않은 이유는 뭘까? 어허. 제가 오늘 상대적 빈곤 그리고 기본소득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텐데요. 김영사에서 나온 신간입니다. 리얼리스트를 위한 유토피아 플랜. 이거 박 PD가 쓰신 책인가요? 아닙니다. 리트허르 브레흐만. 어이? 이름이 되게 어렵죠? 어느 나라 분이에요? 예, 네덜란드 분이더라고요. 아하. 네덜란드 분인데 이제 31세 정도밖에 안 됐던 이 13명 중에 한 명 사이먼이라는 분이 있었어요. 예. 그는 이 돈으로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됐어요. 어떻게요? 일단 몸부터 씻었다. 아, 청결하게 씻고요. 정원 가꾸기 수업에 출석을 합니다. 그렇군요. 이분이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생전 처음 모든 일이 순조롭게 풀렸습니다. 나 자신을 돌보고 몸을 씻고 면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집으로 돌아갈까 생각하고 있어요. 자식이 둘이나 있거든요. 아, 그렇군요. 실험을 시작하고 1년 반이 지나니까 13명 중에 7명에게요. 고정 잠자리가 생겼어요. 그 외 2명은요. 이보다 더 상황이 좋아졌어요. 아파트를 얻어서 곧 이사를 할 예정이었습니다. 13명 전원이 자립과 성장을 향해 중요한 발걸음을 내디뎠습니다. 요리를 배우고 재활 과정을 겪고 가족을 찾아가고 미래를 위해 계획을 세웠다는 거죠. 오호, 놀라운데요? 이들을 주위에서 지켜본 한 사회복지사는요. 조건 없이 현금을 지급하는 것, 즉 기본소득을 실시한 데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람들에게 권한을 주고 선택권을 줍니다. 이 방법이 사람들을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이분들은 수십 년 동안 밀어붙이기도 하고 끌어당기기도 하고 설득도 하고 벌도 주고 고발도 하고 보호하기도 했지만 성과를 거둘 수 없었던 악명 높은 런던의 불황자들을 마침내 거리에서 떠나게끔 했다는 겁니다. 아하. 아니, 그런데 이렇게 하려면 비용이 많이 들지 않을까 걱정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물론이죠. 그런데요. 이렇게 하기까지의 비용이 사회복지사 월급을 포함해서요. 연간 5만 달러밖에 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어이? 즉 현금 무상 지급 프로젝트는요. 노숙자 13명을 도운 건 물론이고 비용도 아주 많이 절약을 한 게 돼버렸어요. 아니, 아까는 65만 달러 들었다면서요. 그렇죠. 근데 5만 달러로 확 줄었다고요? 그렇습니다. 야, 이건 10분의 1보다도 훨씬 줄었네요? 그러니까 10배나 많은 돈을 썼는데도 전혀 효과가 없었죠. 반면 10분의 1의 비용으로 거의 완벽에 가까운 효과를 거두게 된 겁니다. 아하. 이건 바보가 아닌 이상 뭘 선택해야 되겠습니까? 그렇죠. 이코노미스트라는 아주 유명한 잡지 있죠. 그렇죠. 여기서도 결론을 내버렸어. 노숙자에게 가장 효율적으로 돈을 쓰는 방법은 돈을 그냥 주는 거다. 아프리카 케냐에 버나드 오먼디라는 총각이 있습니다. 이 친구는 채석장에서 일당 2달러를